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1장 JS를 이용한 문서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이전 시간까지 JSP 코드에서 자바 문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꾸밀 수 있는 익스프레션 랭귀지라든가 JSTL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오늘 시간에는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문서를 등록하고 다음에 캐비넷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문서 관리 시스템은요, 앞에 보시는 것 같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사용자와 관리자로서 쓰이는 사람이 나눠지고요. 사용자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은요, 우선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캐비넷 목록을 볼 수가 있으며, 캐비넷 안에 문서가 여러 개 등록될 수 있도록 문서를 등록하실 수도 있고, 등록된 문서에 정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비넷에 존재하고 있는 문서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를 내용을 본다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권한이 있는가 사용자 권한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관리자 측면에서는요. 관리자는 문서를 삭제하는 기능, 다음에 캐비넷 자체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과 캐비넷에 정보를 변경하고 다음에 삭제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전체 테이블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테이블의 구조는요, 크게 롤이란 테이블, 다음에 DOC란 테이블, 그리고 캐비넷이라는 테이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요. 롤이란 테이블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우리는 5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요. 가장 낮은 등급인 5단계는 모든 일반 회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서 문서를 단순하게 볼 수만 있는 상태고요. 단골 회원, 다음에 고급 회원, 중간 관리자로 올라갈수록 등급이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시스템 관리자라는 것은 전체 문서를 담당할 수가 있으며 캐비넷 자체를 생성과 삭제까지도 가능한 관리자를 사용자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DOC라는 테이블은 우리가 필요한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곳인데요. 문서 번호, 다음에 문서에 대한 제목, 그 문서를 소유한 사람, 문서의 카테고리, 문서의 읽기 권한. 여기 있는 읽기 권한은 1번부터 5번까지 레벨 중에서 어떤 사용자까지 허용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레벨이고요. 문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떠한 캐비넷, 문서가 소속된 캐비넷 이름, 마지막에 저장될 파일의 이름, 데이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캐비넷 테이블은요, 문서를 저장할 또 문서의 내용을 표현할 테이블로서 캐비넷 번호, 다음에 캐비넷 이름,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마지막으로 캐비넷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MySQL에서 먼저 앞에 가지고 있는 테이블의 형태와 똑같은 내용으로서 테이블을 생성해 주도록 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소스를 보시게 되면 edms라는 SQL 파일이 존재할 것이고요. 이 파일을 MySQL 커맨드 창에서 복사하신다거나 아니면 불러오셔가지고 정확하게 3개의 테이블 그리고 임시 데이터로서 몇 가지 샘플 데이터를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전체 우리가 먼저 작성하시게 될 캐비넷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비넷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관리자가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인데, 관리자는 캐비넷을 생성, 다음에 변경, 삭제할 수가 있고, 일반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서 캐비넷의 내용을 본다거나 문서를 등록한다거나 문서를 선택하는, 캐비넷을 선택하는 그러한 작업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요, cabinet.jsp라는 파일은 중간에 보이는 이 js 페이지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추가할 작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 작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캐비넷의 내용을 가지고 온다거나 삭제, 그리고 캐비넷의 목록 보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디폴트 페이지는 목록을 보는 캐비넷 언더바 리스트 페이지가 목록 보기가 될 것입니다. 즉, 어떤 커맨드 값, 어떤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리스트 페이지가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리스트 페이지는요, 메뉴 페이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요. 메뉴 페이지는 캐비넷을 등록하기 위한 인풋 페이지가 링크가 걸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풋 페이지에서 관리자가 입력한 정보가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핵심 클래스인 캐비넷 페이지로 전달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커맨더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추가라든가 기타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캐비넷 add라는 페이지에서 캐비넷의 정보를 우리 캐비넷이라는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요. 작업이 완료가 될 시에 다시 이쪽 캐비넷 페이지에 돌아와서 원활하게 모든 작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다이어그램에 표시되어 있는 JSP 파일과 그다음에 기타 파일에 대해서 소스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캐비넷이라 불리는 파일부터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보이는 캐비넷이라는 파일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장 핵심이 되는 파일이고요. 자, 중간에 보시게 되면 먼저, 자, 그리고 이 작성하는 모든 문장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전부 다 익스프레션 랭귀지하고 JSTL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게 그 특징이니까 그 특징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보실 수 있는 값은요, 바로 세션에 관련된 값으로서요. 이 세션에 관련된 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자, 여기서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코어 라이브러리고요. SQL로 되어 있는 것은 SQL 라이브러리. FMT라는 것은 국제화라든가 다음에 포매팅에 관련된 라이브러리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각각 태그들은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봤고요. 오늘 거기에 대한 예제를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그러한 태그가 있으시다면 10장 내용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쪽에 이동해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우선 사용자 권한이 레벨 2 이하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is manager라는 값에 yes를 할당을 하고요. 즉 1번과 2번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o라는 값을 할당하도록 해놨습니다. 다음에 otherwise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반 사용자와 그런 그 시스템 관리자가 아닌 경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먼저 해주는 동작들은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소스를 세팅하는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소스라는 커넥션 풀 기능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변수로서 DS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수를요, 우리가 세션에 보관함으로써 다른 페이지로 이동된다 할지라도 이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해놨습니다. 드라이버와 유저네임, 그리고 패스워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접속하려는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요청이 add인 경우, 다음에 change인 경우, 그리고 get인 경우, 다음에 delete라든가 modify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캐비넷 언더바 리스트 페이지로서 데이터 사용자 요청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캐비넷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목록 보기에 해당하는 캐비넷 리스트라는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비넷 리스트라는 파일은요, 사용자가 문서를 등록하고 문서를 찾고 다음에 캐비넷 목록 중에서 원하는 캐비넷을 선택하여야지만 이 작업이 진행될 텐데, 우리는 캐비넷 언더바 리스트라는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캐비넷이라는 파일에 등록된 목록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즉, 이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캐비넷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설명들을 보여주고요.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삭제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 제일 먼저 보시게 되면 먼저 우리가 자, DS 값을 찾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DS라는 것은 조금 전에 입력시켰던 데이터 소스에 관련된 객체였습니다. 그 값이 널 값 없을 경우에는 캐비넷 페이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할 때는 리다이렉트 이동을 시켰고요. 다음에 if 문장을 써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is modify라는 것은요, 우리가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을 1번과 2번일 경우에는 yes였지만 그렇지 않은 3번, 4번, 5번 사용자는 no라는 값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 값을 우선 관리자 다음에 관리자가 아닌지 그런 값을 가지고 변경을 시켜주고 있고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캐비넷이라는 테이블로부터 셀렉트 쿼리를 이용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사용할 데이터 소스는 위에 선언시켰던 변수를 출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결과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로서 rs라는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rs 안에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들을요, 우리가 반복 처리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과 설명, 그리고 읽기 권한, 마지막에 우리가 관리자 권한일 경우에는 삭제 기능까지 보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을 것입니다. 자, 관리자라면 여러분들은 캐비넷 페이지로서 관리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관리자라면 캐비넷 페이지에 이동을 해가지고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문서에 관련된 작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리자는요, 1번부터 5번까지 시스템 관리자, 다음에 중간 관리자, 고급 관리자 이렇게 나눠지고 있으니까요. 관리자에 관련된 작업이 어떠한 작업이 우리가 수정 작업인지는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스템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까지를 문서를 수정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캐비넷에 삭제할 수 있는 기능,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줄 것입니다. 자, 캐비넷 리스트 페이지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캐비넷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파일입니다. 다음에 이 캐비넷 리스트 페이지에서는요, 메뉴에 관련된 페이지를 include해서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 상단에 보시게 되면 include 지시어를 이용해서 edms 언더바 menu.jsp 파일을 include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도 같이 오픈해 보도록 하죠. 자, 이 페이지에서는요,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에게 캐비넷의 등록 및 변경을 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지만요. 관리자 메뉴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게 되면 관리자인지 관리자가 아닌지 체크하죠. 롤의 넘버를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까지 실행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톰캣을 작동하도록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사이트 접속하신 다음에 우선 로그인을 하고 우리가 예전에 입력했던 사용자로서 한번 등록하신 다음에 적절한 내용이 보이는가 체크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예전에 필터를 걸어놨기 때문에 첫 페이지가 필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 암호에 관리자하고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도록 하시고요. 자, 로그인 하시게 되면 앞에와 같이 메뉴하고 다음에 적절한 문장이 하나 보이죠? 여기까지는 예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문서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마우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잘 표시가 안 되는데 하단의 상태 창을 보시게 되면 자, 문서 관리 부분에 로컬호스트 8080 cabinet.jsp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abinet.jsp에서는 커맨드 값이 요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겠죠. 그러면 지금 문서 관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문서 목록을 보여주는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할 것입니다. 자, 현재 캐비넷 페이지로 왔고요. 리스트 페이지로 왔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는 데이터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캐비넷을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작성 중인 문서관리 시스템에서는요. 관리자만이 이러한 캐비넷을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일반 사용자는요. 관리자가 만든 캐비넷을 이용을 해서 문서를 등록하실 수만 있습니다. 자, 캐비넷을 등록할 수 있는 파일 캐비넷 언더바 input이라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죠. 자, 캐비넷 언더바 input이라는 페이지에서는요.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여러분이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는가, 다음에 자, 캐비넷을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인가 아닌가 체크를 해서 잘못되었다면 다시 목록 보기로 돌아가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자, 캐비넷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 상단에 보시게 되면 메뉴를 역시 똑같이 인클루드 하고 있고요. 캐비넷의 이름, 다음에 설명, 그리고 이 캐비넷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동될 위치가 어디냐면 cabinet.jsp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모든 이 페이지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cabinet.jsp가 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캐비닛 페이지로 이동하고자 할 때 등록이기 때문에 cmd라는 파라미터가 add라는 값을 가지고 이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캐비닛 페이지에서 add라는 값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캐비닛 언더바 add.jsp라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겠죠. 자, 캐비닛 언더바 add.jsp 페이지에서는 관리자가 캐비넷을 만들고자 했던 만들고자 입력했던 이름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캐비넷이란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재랑 조금 다르게 수정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이터베이스 쓰신다면 그 해당한 데이터베이스 맞춰서 인서트 쿼리를 수정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MySQL입니다. MySQL 중에서 첫 번째 컬럼에 해당하는 그 문서에 해당하는 그 컬럼 값은요, 우리가 자동 증가, 오토 인크리먼트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인서트 쿼리에 그 값을 명시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고로 여러분 교재에는 인서트 문장 옆에 인서트 인투 캐비넷, 그 다음에 컬럼의 리스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밸류 주의하시고 값을 입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컬럼의 리스트를 입력하고자 하는 컬럼 타이틀,
롤, 디스크립션 세 가지만은 명시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여기에 싱글 쿼트로 첫 번째 컬럼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걸 지우고 물음표 3개만 쓰셔야 되겠네요. 파라미터 값으로서 타이틀, 롤, 디스크립션 이렇게 세 가지만 또 전달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잊지 마시고 이 부분을 수정하시고 나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록을 시켰습니다. 인서트 했죠. 등록하신 다음에 방금 등록한 결과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셀렉트 쿼리를 이용을 해서 현재 몇 가지 캐비넷 테이블에서 가장 큰 CID 값을 가지고 오고요. 우리가 방금 이 CID 값은요 자동 증가 값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입력했던 그 값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캐비넷 번호를 우리가 CN이라고 캐비넷 넘버라고 임시 가정을 하시고요. 이러한 캐비넷 넘버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이동을 시켜줄 것입니다. 자, 캐비넷에 저장되는 문서는 웹 응용 프로그램의 EDMS 디렉토리의 캐비넷 번호에 해당하는 서브 디렉토리까지 생성을 시켜줄 것이고요. 파일을 생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일 util이라는 클래스의 mkdir 메소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디렉토리가 직접 생성이 되겠죠. 즉 테이블에서 캐비넷에 해당하는 정보가 등록이 되고요. 다음에 실제 탐색기에 또 실제 하드디스크에 그런 문서가 저장되기 위한 폴더까지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abinet.js 페이지 이동하신 다음에 실제로 페이지가 등록이 되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캐비넷 등록이라는 링크를 클릭하도록 하시고요. 자, 캐비넷 이름을 입력하시고 자, 캐비넷 설명. 자, 그리고 읽기 권한을 일반 권한으로 주신 다음에 일반 회원으로 주신 다음에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하고 나서 바로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이 됐죠. 우리가 방금 등록한 일반 문서 사서함, 그리고 읽기 권한까지 정확하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하고요, 탐색기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캐비넷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등록된 캐비넷이 정보가 변경될 때 사용할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캐비넷의 이름이 변경된다거나 혹은 설명이 변경되는 부분에 우리가 이 페이지 이용을 할 것이고요. 어떠한 사용자나 이러한 부분을 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만 이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비넷을 우리가 변경하기 위해서 캐비넷 정보를 먼저 얻어 오셔야 될 텐데요. 캐비넷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페이지는요. 우선 캐비넷 언더바 게시라는 페이지입니다. 이 캐비넷 언더바 게시라는 페이지에서 관리자만이 정보를 체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한을 체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파라미터 전달한 우리가 번호와 일치하는 캐비넷의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select 별표 from 캐비넷으로부터 우리 캐비넷의 고유한 값인 CID 값과 같은 데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달받을 때 이 데이터를 어디에서 리턴을 받냐면 처음에 캐비넷 목록에 나오는 페이지 있죠. 거기서 문서 이름을 클릭하시게 되면 하단에 상태바를 보시게 되면 자, doc 언더바 manager.jsp 그다음에 캐비넷 넘버 1번 여기서 1번이라는 것은 이 캐비넷의 CID 값이 되겠죠. 그런 고유한 CID 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폼 태그에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캐비넷의 목록을 출력을 시켜줄 거고요. 자, 하단에 캐비넷의 목록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자는 원하는 경우에 이런 캐비넷의 목록의 제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캐비넷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폼 태그에 텍스트 에어리어에 출력을 시켜줄 것이고요. 역시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비넷의 읽기 권한을 변경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처음에 1번이었다든가 그럴 경우에 보안 등급을 낮춰서 2번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5번이었는데 좀 보안 등급을 높여서 4번이라든가 3번 이런 식으로 캐비넷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권한까지 변경을 시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에 커맨드 값으로서 change라고 전달을 시켰기 때문에 cabinet.jsp에서 change에 해당하는 cabinet 언더바 change.jsp라는 페이지가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작업을 해줄 것입니다. 자, change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먼저 자, 우리가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소스가 있는가 없는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해당하는 파라미터 정보들을 가지고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하셔야 되겠죠. 캐비넷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정보, 타이틀, 롤, 디스크립션들을 캐비넷 ID
가지고 출력을 우리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작업했나요? 그리고 나서 캐비넷 페이지로 이동을 시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캐비넷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 메뉴에서요, 캐비넷 관리 선택하시고요. 자, 캐비넷 관리에서 보이는 리스트 있죠? 이 리스트 중에서 자, 일반 문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캐비넷 이름 선택하시게 되면 상단에 보이듯이 자, get이라는 커맨드 값 가지고 캐비넷 정보를 가지고 왔죠. 그 다음에 id 1번 캐비넷의 고유한 cid 값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서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으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죠. 그러면 역시 데이터가 변경이 됐고요. 아까 처음 있었던 데이터에서 변경이 됐죠. 다시 캐비넷 목록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이 일반적인 회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한 부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놔두고 변경하지 말고요. 이건 놔둔 상태에서 새롭게 하나 캐비넷 등록해 볼까요? 자, 놨겠습니다. 자, 캐비넷 외에 일반 문서 외에 그다음 프로젝트 관련 캐비넷을 저장하기 위한 새로운 캐비넷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 캐비넷의 이름을요. 프로젝트 A라고 할까요? 다음 내용에다가 자, 입력하고 자, 권한 부분에다가요. 일반 회원이 아닌 고급 회원 3단계 레벨에 해당하는 고급 회원을 선택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두 가지 캐비넷이 생성이 됐네요. 각각 캐비넷을 클릭해봤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될 것입니다. 자, 문서를 등록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러한 캐비넷을 삭제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에 관련된 작업은요, 캐비넷 언더바 딜리트란 페이지가 처리를 해줄 것이고요. 삭제하기 위해서 역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하실 작업이 데이터 소스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한이 적절한가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권한 체크를 한다는 얘기는 관리자만이 캐비넷을 삭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리스트 페이지로 돌아가도록 해놨고요.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딜리트 쿼리를 실행할 것입니다. 딜리트 쿼리는 우리가 업데이트라는 SQL 코어 SQL 라이브러리에 업데이트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딜리트 쿼리를 시행하실 수가 있고요. 매개 변수로서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값은 우리가 익스프레션 랭귀지에 param.cid 하는 식으로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id 값을 전달하시면 되겠죠. 캐비넷을 전달하시고요. 다음에 그 캐비넷 안에 저장되어 있었던 문서들 역시 지우기 위해서 doc 폴더까지, 테이블까지 같이 삭제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작업이 완료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실 작업은요. 그러한 도큐멘트가 저장되었던 폴더, 실제 폴더가 생성이 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폴더 역시 우리가 remove 디렉토리 이용하셔가지고 폴더까지 삭제를 하고 마지막에 캐비넷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든 그 캐비넷을 한번 삭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비넷 관리에 가셔가지고요. 자, 프로젝트 A 관련 문서라는 게 하나가 있죠. 조금 전에 만들었던 내용들인데 이 데이터를 선택하셔가지고 삭제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삭제가 되었고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리스트에 나타나 있지 않죠.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가 되었는가? 우리가 캐비넷 테이블을 한번 살펴볼까요? 캐비넷. 현재 캐비넷에 1번 하는 데이터밖에 없죠. 캐비넷 데이터에서도 역시 이 프로젝트 A에 관련된 캐비넷이 삭제된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생성된 캐비넷 안쪽에다가 이제 문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